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 세워놨던 요 녀석의 가격은 680만 원입니다. 돈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비싼 트라이포드를 어디다 쓰냐면은 밖에 들고 나가면 메인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비싼 걸 서브로 사용을 해요. 서브라는 거는 메인 트라이포드 이렇게 자꾸 조정을 할 경우 옆에 보조로 하나 그냥 정지 상태로 딱 세워놓는 역할로 이렇게 비싼 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비싼 걸 사다 보니까 저렴한 걸 구입할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쓰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올란지 비디오 패스트라는 그 트라이포드를 리뷰하기 위해서 좀 빌렸었는데, 그걸 반납하러 갔더니 요 녀석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요거를 이렇게 살짝 만져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12만 5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들어가서 봤더니 8%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는 이제 네이버 플러스 회원이거든요. 그러면 적립금도 쌓이고 막 그래가지고 보자, 내가 얼마에 샀냐? 이렇게 보니까 8% 할인을 해가지고 11만 4천 원, 그리고 최대 적립 포인트가 13,980원. 야, 이걸 다 받으면은 이거를 10만 20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이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저렴한 트라이포드를 이제 어디다 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하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경도 괜찮은 곳을 찾아가지고 차를 세우고 이제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그걸 좀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카메라는 가지고 있었는데 트라이포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카메라 가방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이 카메라 이렇게 탁 얹혀가지고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손을 안 대고 있으면 일단 카메라가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촬영은 할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살펴보는데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대충 놓고 촬영은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촬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차에다가 트라이포드를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싶은데 차에 막 700만 원짜리 막 1000만 원짜리 이런 비싼 트라이포드를 놓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하면 이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직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뭐랄까, 좋은 트라이포드를 가지고 메인으로 사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보조로 써야 될, 서브로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 이 촬영 같은 경우에도 요거나 두 대 다 고정된 상태로 촬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촬영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대부분의 촬영을 해보게 되면은 75% 정도? 촬영 전체에 그 정도 비율로 카메라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촬영이라는 걸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경우의 수로 한번 따져서 살펴보면 딱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메라도 가만히 있고, 오브젝트, 이렇게 대상물이죠. 대상물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카메라 가만히 있고 대상물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상물은 가만히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움직이고 대상물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4가지 경우 중에서 벌써 절반은 카메라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저렴한 트라이포드라고 해도 절반은 거의 100% 완벽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멈춘 시계라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야, 저 같은 경우는 그 멈춘 시계가 75%, 4분의 3을 커버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멈춰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이 헤드가 움직이는 거, 이렇게 자꾸 움직여 보잖아요. 적당히 쓸만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맨프로토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작동 방법도 맨프로토랑 비스무리해요. 위에부터 살펴봅시다. 이 퀵슈는 맨프로토랑 100%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맨프로토 퀵슈가 달라붙어 있는 얘를 이렇게 뒤에서부터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보게 되면은 퀵 플레이트를 잠궈주는 다이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퀄리티가 괜찮네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이 잠금 안전 고리를 풀어주는 버튼이 하나 있고요. 펜바 뭐 조그맣고 얇고 가볍고 괜찮습니다. 반대쪽에다가 옮겨 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틸트 축을 고정하는 장치예요. 그냥 보면은 왠지 압력을 가해가지고 틸트에 뭐 요 부드러운 정도라든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게 생겼는데, 이 가격대 트라이포드에 여기에 압력을 가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뻑뻑해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압력을 조정하시려 그러면은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면서 고생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셈 칩시다. 그리고 그 밑으로 펜바를 이렇게 고정하는, 꽉 잠가주면 이게 안 움직여요. 펜바를 고정하는 다이얼이 있는데, 자, 이게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돌다가 허브에 이렇게 잠글 때 뭐야? 분명히 이게 걸렸었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안 걸리고 빙글빙글 돌거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면 하프볼을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수평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이게 돌게 되면 여기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위치를 바꿔주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하프볼이 있는데, 이 하프볼이 이렇게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한 20도, 30도 그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의 수평을 적당히 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여기 있는 물방울 수평계를 보면서 수평을 이렇게 싹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헤드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나요? 오케이. 요거 앞으로는 90도까지 내려가고요. 이렇게 올려 보면은 요거는 펜바가 걸리는 데까지 한 85도 정도 되겠네요. 80도, 85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 정도면 헤드는 끝났고요. 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요 녀석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생긴 다리를 일본의 그 트라이포드 브랜드 리벡에서 나왔던 뭐였지? TH650? 아니야, 650 이렇게 딸깍딸깍 했던 게 기억이 나요. 950? 950도 딸깍이었던 것 같은데, 한 15년쯤 전에 제가 리벡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리벡을 벤치마킹해서 나온 걸로. 그렇게 다리의 조정은 이렇게 다이얼로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조이게 되고 요걸 풀고, 정석적으로는 밑에 거부터 푸는 게 정석이에요. 밑에를 풀고 이렇게 밑에 거부터 풀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좀 더 높여야 돼. 그러면 위에 것만 살짝 풀러가지고 이렇게 높이고 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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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트라이포드를 조일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저는 원터치 방식보다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조이는 걸 좋아해요. 이유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딱 다리 세 개가 같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원터치 이렇게 들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뭐 지금도 정상이네. 간혹 이게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원터치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조정할 수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 발인데, 보통 여기 뭐 스파이크라든가 뭐 달려 있잖아요. 제가 썼던 저렴한 트라이포드들 보면은 이 발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공처럼 이렇게 동근 모양으로 생겼었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평평한 데다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놓고 이렇게 밀어보면은 잘 안 밀려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무게가 내리 누를 때 저 발이 바닥하고 마찰을 딱 잡아주면서 의외로 이게 그 자리에서 옆으로 밀려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어서 저 스파이크 대신에 들어가 있는 고무발이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트라이포드 다리를 다 접으면 75cm고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다 피게 되면은 155cm 정도
될 거예요. 자, 155cm.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좀 낮은 높이일 수도 있는데 가격이 12만 5천 원이잖아요. 그 정가가 12만 5천 원이고 막상 어떤 카메라들은 이렇게 해서 올려 놓으면은 요 높이가 155cm가 아니고 한 165cm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제 키가 168cm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가진 트라이포드 중에서는 2.5m까지 올라가는 트라이포드가 있는데 제가 그걸 2.5m에 올려놓고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더 길어지면은 더 무거워져요. 그리고 접었을 때 부피가 더 커져요. 그리고 가격이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이 정도에서 타협을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담이지만 이 높이 올라가는 건 트라이포드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주변에 2층이 있으면 2층으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걸 촬영을 하시던가 뭐 촬영용 크레인을 부르시던가 아니면은 삼각대보다는 사다리 있죠. 이렇게 A자형 사다리. 그거 되게 높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보조다리가 이렇게 달린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걸 구입해 가지고 위에 꼭대기에 올라간 다음에 거기다 클램프로 이 헤드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촬영하는 게 높은 삼각대를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실 겁니다. 말로만 주절주절 설명할 게 아니고 일단 카메라가 달렸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카운터 밸런스 달려 있습니다. 미약 하나마 달려 있어요. 적절한 무게가 갖추어진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다가 손을 딱 띄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대략 제 생각에는 1kg에서 1.5kg 정도면은 얘랑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러리스에 렌즈 하나 정도, 뭐 나머지 액세서리들은 여기 말고 뭐 딴 데다가 장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움직임, 일단은 카메라를 켰고 녹화 버튼을 이렇게 눌렀고요. 135mm까지 이렇게 줌을 쭉 당겨 가지고 여기에 맞췄어요. 그리고는 펜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손잡이를 잡고 펜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손을 뭐랄까요, 압력을 사람이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저렴한 트라이포드는 얘뿐만이 아니고 가격이 뭐 한 30만 원대 50만 원대까지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 헤드 부분에 손을 대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고 이렇게 오케이. 이거 촬영하면서 이건 놔둬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꽂고 있다 보니까 뭔가 소리를 계속 내게 되네요. 자, 위아래로도 한번 움직여 봅시다. 틸트 마찬가지로 여길 붙잡고 이렇게 오케이. 뭐 이거 찍는데 왜 한숨을 내쉬고 있죠?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몹쓸 정도로 안 나오지도 않아요. 오케이. 움직임에 대한 부분은 한 요 정도까지. 삼각대를 가져온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되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밖에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트라이포드를 놓고 이 타임랩스 촬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내에서 촬영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실내에 있는 불빛이 유리에 비쳐가지고 뭔가 좀 지저분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촬영은 뭐 좀 애매한데 그 다음 날도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제설차가 오기 전이어가지고 잽싸게 딱 요 세팅대로 들고 나가가지고 타임랩스를 딱 누르는데 위에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젖죠. 그래서 비닐봉지를 위에만 딱 씌운 거예요. 이게 카메라 자체는 방수 방진이 되는데 아무래도 물이 묻으면 갖고 들어와서 여기를 닦아야 되잖아요. 닦으면 얼룩 남고 지저분해지니까 위에는 비닐봉지를 씌우고, 비싼 트라이포드를 쓴다고 해서 이 밑에다가 뭘 씌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트라이포드 그냥 눈 맞으라지 이거 눈을 그날 조금 맞긴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한 영상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영상이에요. 좀 악천후해서 가만히 놔둬야 될 경우에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대단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 사무실 옆에 그 생태공원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오리들이 이렇게 개천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135mm 딱 놓고 이 카메라가 1.5 크롭이잖아요. 그걸 이미지 줌으로 이렇게 당기면 또 1.5배가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135mm가 거진 300mm 화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mm 화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그날 좀 춥더라고요. 자, 그것만 기억이 나고 영상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 안에다가 싣고 다닐 트라이포드로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에 싣고 퇴근을 딱 했는데 그냥 장비가 있으니까 좀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영상 뭐 별거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단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꼽는 단점은 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펜 좌우로 돌아가는 압력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압력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좌우로 돌아가는 이 디스크, 이 판도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디스크는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아이는 여기에 카운터 밸런스를 위해 가지고 스프링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위아래는 판이 두 개, 좌우는 판이 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좀 힘들고 요건 좀 쉽고 이렇게 지금 세팅이 돼 있는데, 이건 뭐 구조상 이렇게 된 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쓰다가 길들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거 뭐 이렇게 심하게 막 움직이면서 액션 영화 찍을 그런 트라이포드를 구입한 게 아니어가지고 뭐 그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많이 낮아지면 그러면 이 뭐랄까 윤활유가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스가. 그게 꼭 엔진 오일처럼 냉간시에 좀 단단해지고 열간시에 좀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정도의 퀄리티의 그리스들은 이게 막 영하 10도, 영하 20도 막 이런 데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얼어가지고 아예 이 윤활유로서의 작용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하 20도 막 이런 데 가신다 그러면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되는, 그 정도 믿을 수 있는 트라이포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괜히 이런 거 가볍다고 그런 그 오지라든가 막 극한 환경에 가져가셨다고 저 욕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저렴한 걸로 그렇게 중요한 촬영을 하시진 않겠죠. 대신에 이렇게 가만히 둬야 될 때 이 능력 하나만은 정말 발군인 것 같아요. 그냥 세워두고 고정된 카메라로 촬영하실 때는 정말 이게 잘 버텨요. 근데 요것도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가운데 미들 스프레더를 이렇게 접어 놓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버티는 중심 교각, 뭐 이렇게 다리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상판과 연결해 주는 그런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접혀 있으니까 이 상태로 이걸 이렇게 눌러 보면은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다리만 이렇게 움직이고 얘들은 여기에서 움직임을 다 먹어버리네요. 생각보다 머리 위에는 많이 안 움직이죠. 이걸 이렇게 피면은 얘가 여기서 들어오는 충격을 다리 전체로 이렇게 나눠 먹게 되는데, 이때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밑에는 제가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데 카메라 쪽은 그렇게 많이 진동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도 찍어 보면은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땐 손떨림 보정을 켜가지고 그 액티브 모드 있잖아요. 움직이면서 손떨림 보정하는 거, 그 모드 사용하시면 이런 잔진동 같은 것들은 뭐 다 먹어버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냅두고 촬영하다가 이렇게 해서 딱 맞추고 다시 조이고, 이렇게 해서 딱 맞추고 다시 조이고,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인터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촬영을 하실 때는 정말 100%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체감가라 그러죠. 체감가 10만 20원. 오케이.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요거 무게가 스펙상으로는 3.4kg이에요. 스펙상으로 6.3kg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이거 들고 다니다가 이걸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양손 잘 안 씁니다. 한 손으로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내구성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에 이 정도 내구성이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플라스틱 부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한 5년 지나고 뭐 이러면 얘들이 바스러지잖아요.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잘 쓰면이 아니죠. 그냥 대충 써도 한 20년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삼각대 중에서 25년 된 게 있고요. 그리고 20년 된 것도 있네요. 뭐 그런 식으로 오래 써요. 그래서 이런 부품 같은 것들을 조달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 삼각대 단골집이 있는 겁니다. 망가지면 들고 가가지고 요거 혹시 부품 있어요? 그렇게 말을 꺼낼 수가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 가벼운 무게, 괜찮은 내구성.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삼각대 필요하시면 요거 바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에헤이 마지막에 걸리네.